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픽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그 회귀 분석,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거의 다 선형 회귀 분석이었죠. 제가 이제 특수 회귀 모형에서 약간의 이제 비선형 비선형 회귀 모형을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대부분 아무튼 선형 회귀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배웠는데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회귀 분석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류 분석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분석이라는 거는 이 변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하는데, 그 종속 변수가 어, 양적인 종속 변수가 아니라 질적인 종속 변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산적이라는 거예요. 개냐 고양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플이냐 솔로냐 이런 거.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라는 단어가 명칭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측 대상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변수가 아니라 이산적인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지시 변수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럴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개냐 고양이냐 할 때 0을 개라고 치고 1을 뭐 고양이라고 치면은 되는 거죠. 분류 분석.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게 이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자, 먼저 이 분류 분석을 할 때 선형 회귀 모형을 쓰면은 안 되는 이유. 선형 회귀 모형을 썼을 때 분류 분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소개를 하자면은, 네,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예측 대상이 정량적인 값이다 이거예요. 뭐 누구의 몸무게라든지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온에 따른 맥주 판매량의 예측.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더우면은 시원한 맥주가 더 많이 팔린다더라. 그런 예측처럼 예측 대상이 되는 값이 이 비율 척도로 측정된 값이다. 비율 척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정량적인 값. 제가 이거는 좀 학기 초였나? 아무튼 그 데이터에 관한 거를 소개를 할 때, 언제였지? 그래, 데이터와 기술 통계량 소개할 때 비율 척도가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류 분석이라는 걸 할 때는 예측의 대상이 되는 값이 와인 등급 0, 1, 2나, 그러니까 와인의 어떤 그 등급을 매길 때 뭐 0등급,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매기거나, 아니면 고객 이탈 여부를 뭐 0 아니면 1, 예를 들어서 뭐 1이면은 이탈하는 거고 0이면은 이탈 안 하는 거고, 이 고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 가입된 고객 이런 거일 수 있겠죠. 통신사가, 우리나라가 이제 알뜰폰 빼면은 한 세 개 있잖아요. 세 개 있는데 거기서 우리 통신사에서 이 고객이 빠져나갔냐 안 나간 빠져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그거를 이제 막 예측을 한다면은 그 이탈 여부를 빠져나가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명목 척도나 또 서열 척도로 측정된 값들 중 하나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정해진 값들의 중간에 있는 수는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고객의 이탈 여부를 1은 뭐 이탈했다, 1은 이제 이탈할 거야, 0은 아니야 이탈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0.5 같은 거를 쓰면은 걔는 이탈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이탈 여부 0.5라든지 와인 등급 1.5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 예측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 기법을 그대로 갖다가 분류 분석에 활용하려면 여러모로 적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어떤 회사에서
고객의 광고 노출 횟수에 따른 구매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의 행위, 이 광고 노출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고객이 어떤 광고, 우리 회사의 제품 광고에 대해서 한 번 노출됐다, 두 번 노출됐다, 세 번 노출됐다, 이렇게. 그래서 10번 노출됐다, 여기까지가 이제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고객이 우리가 광고한 그 제품을 샀냐 안 샀냐, 그거는 이제 0 또는 1로 표시를 한 거죠. 0은 구매하지 않은 거, 1은 구매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광고 노출 횟수가 독립 변수고 구매 여부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아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광고 노출 횟수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을 회귀 분석으로 수립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말하는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선형을 말하는 거예요. 선형 회귀 분석, 우리가 배운 그걸로 그냥 이거를 X로 하고 이거를 Y로 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피팅을 시키면은 어떻게 나오냐. 일단 요 주어진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산점도로 한번 표현을 먼저 해볼게요. 잠깐만. 여러분들도 뭐 한 번씩 따라하면서 해보면은 뭐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ew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고 save as로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할까? 여기다가 만들어요. 여기다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고 하고 IMB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하나 나왔고, 그래서 import matplot with .pyplot gplt 하고 matplotlib qt 요거까지 하고 파이썬 인바이런먼트로 나는 아나콘다 이걸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파이썬 커널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주어진 데이터를 산점도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은 건데,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x가 1부터 10까지, 그리고 y는 0, 0, 0, 0, 1, 1, 0, 1, 1, 1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좀 입력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이 x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런 리스트를 임프레션이라고 할게요. 임프레션이 이제 광고 노출 횟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y축이 아니라 y 값들은 y 변수 값은 컨버전이라고 할게요. 컨버전은 이제 그걸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광고가 고객의 구매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로 다 넣을 거예요. 뭐 광고 노출 횟수는 우연찮게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하여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정렬해서 해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넣어주고, 컨버전은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쓰는 거예요. 0, 0, 0, 0, 1, 1, 0, 1, 1, 1. 내가 이 코드 강의 자료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먼저 좀 입력을 해주고, 잠깐만. 네, 여기에 아이고, 요거 있구나. 그래. 뭐 변수 검사기로 좀 보면은 여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임프레션과 컨버전에.
그리고 걔네들을 이 산점도로 한번 먼저 찍어보자 이거예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plt.scatter 한 다음에 impression x축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y축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field.grid까지 해주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가 형성이 될 건데 실행해보자. 그러면은 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산점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선형 회귀 모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선형 회귀 모형은 그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이 파이썬을 이용한 그 회귀 분석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 노출 횟수가 독립변수 x고 그리고 구매 여부가 종속변수 y인 선형 회귀 모형을 한번 수립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 쓸 거예요. 그 웹프롤리브 저거는 했으니까 시본 이걸 먼저 하지 말고 요거는 이 회기식을 그냥 이 시각화로 표현해주는 그런 코드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우리 그 스탯 모델즈 근데 내가 여기 코드에다가 스탯 모델즈 임포트를 안 해놨는데 이거 해갖고 하면 돼. 임포트 잠깐만 스탯 모델즈가 이거구나. import statemodels.api as sm 이렇게 해서 저 회귀 분석을 위한 그 라이브러리를 좀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y 변수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만든 컨버전을 넣어주고 그리고 x 변수에다가는 임프레션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x, y로 이제 새로운 변수에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넣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냥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컨버전 그대로 임프레션 그대로 써도 되는데 그냥 조금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는 거를 잘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x에다가 이 sm.add constant 하고 x 하면은 이 상수항 추가되는 거죠. 상수항 추가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선형 회귀 모델을 이렇게 담을 모델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stat models.ols ordinary list squares 그거를 써서 r,x 그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모델을 이제 피팅을 시킬 거야 파라미터를. 그거는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model.fit 이렇게 하면은 result에 이제 그 회귀 분석 결과가 딱 피팅된 결과가 저장이 될 거고 그 결과를 뽑아 보면 result.summary 한 다음에 그걸 프린트 해보면은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뭐 다른 정보도 많지만은 보자. 이게 그러니까 이 x 변수에 붙어 있는 회귀 개수는 0.1273이고 상수항은 -0.2000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게 이제 베타 0 해시고 이게 베타 1 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OLS에 의한 추정 회귀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시각화를 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 왼쪽 그림처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시각화된 그림은 그냥 이 C본에 있는 C본을 불러보고 C본에 있는 레그 플랫이라는 거를 써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요 선을 그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선은 여기에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요 회귀선은 이
이 C본에 있는 reg플롯이라는 함수 안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 OLS를 수행을 해서 그려준 거겠죠. 근데 나 그냥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요거 가지고도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는 있어요. 매플로리브 PLT에다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이 C본에 reg플롯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갖다가 쓸게요. C본의 reg플롯에 x라는 이 옵셔널 변수에다가는 임프레션 넣고 x축 값이라는 뜻이고요. y라는 옵셔널 변수에다가는 컨버전 넣고 y축 값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ax.bd 이렇게 하면은 요 왼쪽 그림 요거랑 똑같은 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회기식 요 직선의 식이 y는 마이너스 0.2 플러스 그 뭐야 0.1273x일 거예요. 네. 봐봐요. 여기 요 직선이 요 y축에 닿는다 생각하면은 요 부분 마이너스 0.2 정도에 닿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기 분석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모형인데 그림을 보면은 보다시피 x축에 이거 하고 볼게요. 값에 대해서 연속적인 예측치를 반환을 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직선이 쭉 연결돼 있으니까 요 x축의 모든 값들에 대해서 이 대응되는 직선의 y축 값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은 이 종속 변수의 예측치는 사실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컴퓨터 안에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 x축을 줄여서 이 x축 범위를 0에서 뭐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까지만 보여준 거지만 사실 이게 이제 쭉 가면 갈수록 얘도 쭉 가고 얘도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쭉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 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형 회귀 모형에 의해서는. 광고 노출 횟수 x가 빵이면은 y가 마이너스 0.2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완전 0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우리가 0 넣으면은 요게 이제 y가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그리고 x가 30회라면은 지금 여기 없는데 여기 어디다 30이 있어서 그럼 여기 딱 대응이 되는 y 값을 찾으면 여기다 30 넣으라는 거죠. 30.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y가 3.62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y라는 게 이게 0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얘기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거죠. y가 마이너스 0.2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종속 변수가 이산적인 값을 갖는 경우에 선형 회귀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분류 분석에 활용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 말이에요. 모형은 뭐가 됐든지 이제 그 독립 변수 데이터랑 종속 변수 데이터만 있으면은 가장 좋은 나름 최선의 그 회귀식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회귀식이 별로 분류 분석하는데 적절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류 분석에서 선형 회귀 모형의 한계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통계학자들이 어떤 거를 개발을 했는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